안녕하세요,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트레일헤드 X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키노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비드19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이 없어졌고요. 온라인으로 글로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밤 12시 4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셨습니다. 피처 스피커들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그래미 어워드를 받으신 제니퍼 허드슨이 첫 번째 앞에 오프닝 행사를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 특히 세일즈포스라든가 아니면 월마트에 있는 CEO 분들이 나오셔서 각자의 경험에 대해서 세일즈포스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체 이미지는 트레일헤드 X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던 분이고요. 보시다시피 트레일헤드 X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었고, 채팅도 할 수 있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채널이 4개였어요. 그래서 데벨로퍼 채널, 어드민 채널, 아키텍처 채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앤 에코시스템 채널. 4가지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제가 다 볼 수는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 봐가면서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허드슨 분이 노래를 직접 부르셨던 라이브 영상이에요.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WFP,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서 도네이션 하는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었고요. 전체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쇼가 있고 이게 키노트가 되겠죠. 그리고 36개의 에피소드와 67개의 데모, 그 다음에 4가지의 엑스퍼트 패널 퀘스천 할 수 있는 세션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세션이 있었는데 그 세션별로 각각의 엑스퍼트들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시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패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레이셜 인저스티스. 요즘에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번 키노트를 담당하신 부분은 이제 트레일헤드와 앱 익스체인지의 전체 플랫폼 쪽 담당하고 계시는 사라 프랭클린이고요. 이분이 전체를 리드하시면서 나머지 분들이 부분 파트별로 커버를 하셨습니다. 잠깐 묵념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분이 사라 프랭클린이고요. EVP이면서 제너럴 플랫폼 쪽 전체 제너럴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약 1,300개 이상의 커뮤니티 그룹이 있고 전 세계 중에 85개 국가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코어 밸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세일즈포스는 항상 4가지 코어 밸류를 전달하죠. 트러스트, 커스터머 석세스, 이노베이션, 이퀄리티 이 4가지의 코어 밸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셨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 커스터머 360 플랫폼에 대해서 역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클라우드라든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들, 그 다음에 여러 인더스트리 서비스들을 이 플랫폼에서 담당한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인티그레이션, 세큐리티, 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오토메이션, 모바일, ALM, 에코시스템, 그리고 가장 위에 UI까지 모든 부분을 세일즈포스 플랫폼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25빌리언 정도의 API 호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역시 하루에 약 10빌리언 이상의 플로우가 인보크가 되고 있고, 프리딕션 쪽,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쪽에 약 10빌리언 정도의 프리딕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신규 커스텀 오브젝트가 약 10,000개가 매일매일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관련된 정보들이 오픈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실제 헬스클라우드 쪽에서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예요. 이번에 많이 소개된 부분이 세일즈포스 플랫폼 중에 특히 커뮤니티 쪽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부에 있는 우리 보통 플랫폼으로 내부 사용하는 내부의 사용자도 있지만 외부에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이런 채널들의 데이터들도 이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통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린 거는 셀즈포스 애니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기존에 있던 셀즈포스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음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프로젝트 명도 셀즈포스 넥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원하는 사람과 바로바로 코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환경이 다 달라지니까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각각 집이라든가 여러 곳에 나눠져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줌이라든가 AWS, 지멘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코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베타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겨울 버전에 GA가 될 예정이고, 7월부터 일반 사용자분들도 베타 버전으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드 웨거너라는 셀즈포스 플랫폼 쪽에 시니어 VP가 나와서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애니웨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여기서 데스크탑에서 머물렀었잖아요. 데스크탑에서 머물렀는데 이걸 전달하려면 어쩔 때는 캡처를 한다거나 어쩔 때는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내용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레코드를 보고 있어요. 어느 오퍼튜니티에 어느 내용을 보고 있다가 그 내용이 변경이 되면 그 내용을 저한테 알럿을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쉽게 이 모바일 폰에서요. 모바일 폰 앱에서 설정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을 다시 다른 팀이라든가 개인에게 포워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게 셀즈포스 원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 셀즈포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오하나 팀이라고 하는 가상의 팀인데, 이 팀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에서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이 애니웨어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채팅이라든가 태스크 같은 걸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도 연결하실 수 있는 콜, 밑에 보면 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계된 우리 팀들 간에 비디오 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기존에 이제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지만, 그때마다 또 셋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팀 간에 바로바로 원하실 때 바로 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분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마트의 CEO 분이고요. CEO분이 나오셔서 요즘에 어려운 상황인데 코비드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셀즈포스를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셨고요.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Innovate Fast, 두 번째는 Scale with Confidence, 세 번째는 Empower Everyone, 네 번째는 Sneak Peek. 이건 이제 뭐냐면은 로드맵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바스켓이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셀즈포스 플랫폼을 가지고 이노베이션을 빨리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API를 많이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CMS. 그러니까 CMS라는 게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빨리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다시 나오는 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CMS죠. CMS에는 다양한 문서라든가 내용들을 이렇게 FAQ로 담으실 수가 있고, 레시피라든가 걸 만드실 수 있는데, 이걸 만든 거를 그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커뮤니티가 나오죠. 커뮤니티 클라우드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새로운 펑션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 추가된 펑션들, 왼쪽에 보시면 CMS 컬렉션이라든가 커넥트라든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웨이브 파트너 아니면 커스터머와도 다양한 정보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CMS 컬렉션이라는 새로운 펑션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레시피라든가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다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로 코딩 아니면 노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아인슈타인 봇, 채팅이죠. 채팅 부분. 기존에 이제 아까 보셨던 FAQ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추가되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채팅을 하면서 이게 아인슈타인 봇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 봇을 통해서 FAQ에 있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챗봇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cale with Confidence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은 이제 금융 쪽인데요. 금융 쪽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게 DevOps 센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개발을 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시큐리티가 지켜지는가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뭐 인시노라는 그 셀즈포스 앱 익스체인지 ISV 파트너의 A입니다. A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통 컴피글레이션을 하죠.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봤던 라이트닝 앱 빌더를 통해서 컴피글레이션 하게 돼 있는데 추가적인 컴포넌트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그래서 커스텀 컴포넌트를 추가했고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VS 코드에서 이런 컴포넌트를 작성을 했다. 작성을 해서 커스텀과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를 쉽게 만들어서 다시 이쪽 컴포넌트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나올 버전이지만 DevOps 센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까 만들었던 그런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보시면 이제 왼쪽에 풀 체인지도 있고 뭐 서브밋 체인지도 있잖아요. 약간의 DevOps 성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각각의 소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전체적인 DevOps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리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카테고리제이션을 PIA로 형태로 세팅을 하게 되면 그런 이메일 같은 내용은 특별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플랫폼이라는 거고요. 이게는 컨센트 이벤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기존에 플랫폼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그 ESB 같은 거죠. 셀즈포스 내부에서 데이터 흘러다니는 이런 이벤트 같은 건데 여기에서 이 활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플랫폼 이벤트를 활용해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특히 데이터에 관계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노티피케이션을 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폰 넘버를 바꾸는 거죠. 제가 이미 이 부분은 민감한 걸로 선택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폰 넘버를 바꾸게 되면 이게 실시간적으로 관리자의 이 폰에 폰 넘버가 변경이 되었다 라고 알려줌으로써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Empower Everyone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일헤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게 트레일헤드 X니까 그래서 트레일헤드가 어떻게 실시간에 실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에밀리라는 사람이 트레일헤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트레일헤드 사용할 때는 뭐 셀즈포스의 내용만 하지만 요즘 아시겠지만 셀즈포스에 있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내용들 아니면 우리가 뭐 IT 하면서 배워야 될 내용들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써야 될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이제 트레일헤드에서 아침부터 나에게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거죠. 오늘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오늘 스케줄이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스케줄을 잡을 수 있고 뭐 미리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겠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당신이 보고 스터디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특히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아무래도 좀 멀어지는 게 있는데 셀즈포스에서 나오는 게 뭐 이제 워크닷컴이라고 해서 오피스 새롭게 소프트 오픈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어떻게 빨리 갈 것이냐 좀 셀즈포스와 관계없는 내용들도 있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다양한 스킬들도 배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벨로퍼라든가 하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도 뭐 데이터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커스터머 커뮤니티는 어떻게 셋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라이트닝 플로우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도 당연히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커뮤니티에 트레일헤드를 가지고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원래 자기가 속해 있던 커뮤니티에서 트레일헤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쪽의 커뮤니티에 공헌을 했는지 그래서 뭐 골드 자켓이라고 하잖아요. 골드 자켓까지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커스터머 360에 대한 가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닉픽인데 이건 이제 개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개발자들의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라켓 소프트웨어라는 분에서 나온 건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데브옵스 아니죠. 그 이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웹페이지에서 디벨롭 콘솔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VS 코드를 해서 각자의 PC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편함이 많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노트북이라든가 맥북이라든가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셋업하는 게 오히려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게 코드 빌더입니다. 코드 빌더는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VS 코드라고 해서 각자의 PC에 깔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웹 브라우저에 그 VS 코드의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보시다시피 셀즈포스 코드 빌더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VS 코드의 내용을 그대로 웹 브라우저로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다양한 세팅 같은 것들, 노트북의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덜 타겠죠. 이렇게 돼서 그리고 환경 같은 문제도 좀 해결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VS 코드에서 사용을 했듯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로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적용하실 수 있어서 테스트하실 수 있다. 라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OQL 같은 것들도 여기서 직접 쿼리를 날려서 아니면 쿼리문을 만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펑션이에요. 셀즈포스 펑션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느냐인데요. 첫 번째는 워터마크 같은 거예요. 워터마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샘플이 Node.js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객분들 중에 우리 사진 이미지 같은 걸 워터마크 처리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외부에 있는 그 앱 익스체인지 앱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외부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워터마크 Node.js 펑션들이 있어요. Node.js는 결국 자바스크립트인데 이 Node.js 펑션들을 바로 불러다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셀프적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제 이 컨택에서 만약 어떤 뭐 영업정보라든가 이런 정보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소스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크레덴셜이라는 워터마크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셨던 Node.js 자바스크립트가 있었는데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런 플로우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점점 이 소스, 오픈 소스 같은 거를 점점 가져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히로코라든가 그 라이트닝 플랫폼도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네, 그런 뭐 식으로 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자바스크립트 툴 이런 펑션을 사용을 해서 플로우에서 데이터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파일이 어태치된 거죠. 파일이 어태치되면 그거를 바로 기동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펑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 라는 형식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제가 원래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세션이고요. 이거는 전체 이번에 TDX20의 키노트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이 뒷부분에는 이제 따로 더 추가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가 다뤄졌고요. 셀즈포스 애니웨어, 그 다음에 Innovate Best, 그 다음에 Scale with Confidence, 그 다음에 Empower Everyone.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고, 더 추가적으로 아시겠지만, 서머리 릴리즈에 이제 수백 가지의 내용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또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키노트가 끝나고 나서는 이런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세션이 있었어요. 여기는 라운지고요. 이 라운지의 가장 왼쪽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전체 이 리딩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다 들어와 계셨어요. 다 들어와 계셨고 물론 이제 시간도 좀 다르고 그래서 시간대도 다르고 그래서 어려운 뭐 좀 뒤에 보시면 어두운 부분도 있고 어두운 밤인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면서 그분들이 각자의 이제 어려웠던 일들 아니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세션들을 계속 이끌어 나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